멘탈이 돼야지 이 정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오리발 티셔츠 아니에요, 오리발 티셔츠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많은 레그의 염원을 담았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앞에 여 대표님 있었잖아요. 여기서 대표 있었죠. 파피러스 엄청 멋있어. 일단 애들이 얇아. 엄청 얇더라고. 멋있더라고. 저는 좀 두꺼워. 마지막이야. 괜찮아요. 이거라도 태야지 그냥. 괜찮죠? 네. 되게 좋네요. 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드릴 메시지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여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주관적인 생각들, 제가 14년 동안 이 사업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오늘 이 사업을 관심이 있거나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들 그냥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잘 보이세요? 여기?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돈을 쓰는 게 쉬울까요? 다시 드릴게요.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돈을 쓰는 게 쉬울까요? 없어서 못 쓰지 주기만 하면 엄청 잘 쓰죠? 없어서 못 쓰지. 자, 이 얘기할게요. 포브스가 발표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냐, 누가 가장 부자냐, 만약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얘기할까? 빌 게이츠 아니야, 빌 게이츠. 맞아요. 빌 게이츠 오랫동안 부자 1등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아마 인터넷 쓰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의 기대, 전 세계 부자. 근데 이 공식적인 집계로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냐? 아시겠지만 이분이에요. 제프 베조스가 넘버원.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더 이상 제프 베조스보다 돈을 벌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도 유일하게 트릴리언 부자, 그러니까 조경 부자가 나올 사람은 제프 베조스가 1순위예요. 그럼 이분이 놀라운 거는 2018년 들어서만 59조 늘었거든요. 이게 언제 자료냐면 7월달 자료예요. 그러니까 7월까지 59조가 늘었어. 여러분 어떠세요? 7월까지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까지 59조. 이 59조가 어떤 금액이냐면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되냐면 이게 좀 2,800억이에요. 아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2,800억씩 벌어야 돼요. 이게 시간으로 하면 117억이에요. 시간당 117억씩 벌었던 거야. 분으로 하면 1억 9천만 원이에요. 1분당. 대박. 나 이거 되게 좋아. 약간 변태 같거든. 초로 해봤죠, 초로. 초로 하면 325만 원. 깜빡이면 325만 원이에요. 깜빡 325만 원. 깜빡 325만 원. 이분이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쓰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부자의 정의는 간단하죠. 버는 게 쓰는 것보다 쉬운 사람이죠. 저는 그게 부자의 개념인 것 같아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속도고 시스템이고 규모죠. 그냥. 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가 증가할까? 보시면 아마존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 가보시면 정말 아마존 생태계거든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아마존 제품을 다 사고요. 아마존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아마존 음악을 듣고 다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홀푸드라고 우리나라의 한살림 같은 거예요. 한살림 인수해버렸어. 그래서 신선식품 아마존 가서 계란도 주문할 수 있고 사과도 주문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필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내가 개인 스크립션 개인 처방전을 보내면 내 약을 조제해서 보내주는 회사인데 그것까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약도 주문해 먹을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 아마존이 인수한 회사들이에요. 아마존은 안 보이지만 결국 아마존이야. 얘네들이 다 하는 거 다. 그러니까 다 깔아놨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한 플랫폼 이코노미. 소비적으로는 대마왕이 여기에요. 대마왕. 근데 얘네들이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음성인식 기술을 하면서 이 에코라는 건 뭐냐면 스피커예요. 스피커고 이 안에 거주하는 여자가 뭐냐면 알렉사예요. 이게 에코 뭔지 아시죠? 이 스피커 안에 사는 요정 같은 사람. 이 알렉사가. 그러니까 스피커 속에 알렉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를 때는 알렉사 그러면 알렉사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로 연결되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 집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일반적으로 심플하게 만약 그러면 뭐뭐 주문해줘 하면 아마존 주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GE 같은 회사가 자기 가전을 알렉사랑 다 접목시켜 해놔버렸어요. GE의 제네바라는 건데
뭐냐면 이 에코로 지휘의 모든 가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면 뭐 켜라, TV 켜라, 뭐 뉴스 차다 이게 다 돼요. 왜냐? 이 에코 가진 플랫폼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생태계로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Call RideCrest. Okay. Hey Dave, what's up? Preheat my oven for turkey. You'd like me to set your oven convection roast at 325 degrees 우리 엄청 쉽겠죠? 우리 Turkey, right? Yes. Today's scene at 10 운동만 안 today 해주면 update. 되니까. This is CNET, and here are the stories that matter right now. Alexa, am I cool? You're cooler than cool. 이거 굉장히 어려워. 애들이랑 얘기하는 거 굉장히 Let me 어려워. try. 내가 제일 못하는 거. Ask Domino's for my easy order. Welcome to 7-Minute Workout version 2.0. Just say start workout. Alexa, turn on Watch Hulu. Okay. Alexa, play 90s music. 90s from Spotify. 훈련도 시킬 수 있대.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알렉사 검색해보면 재미있는 두 가지 영상이 나와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싸우니까 알렉사가 911에 대신 신고해줬어. 그 뭐 패턴이 이거 싸움 사건이다. 그리고 또 무서운 거. 알렉사 괴담 딱 치면 뭐냐면 알렉사 가만히 있다가 웃어요. 엄청 무서워. 알렉사 웃는다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잠안 온다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중간에 뭐 하니까 웃어버려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약간 부정이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자유도 뭐 네이버 클로바를 많이 썼었는데 이게 생활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스마트 듯이 에코가 엄청 많이 보급됐거든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전이나 모든 생태계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 소비되는 거니까 이게 에코라고 뭐냐면 아마존의 에코 에코가 이제 보이스 귀를 집어넣은 거라면 이건 눈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에코 옷장에 입고 얘도 입어보고 이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물어봐요. 그럼 어느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 친구가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오른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왼쪽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럼 뭐요? 이 아메이란다. 제가 업계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 장모님한테 리더님으로 많이 그래가지고 언어가 순화가 안 돼가지고 이해해주세요. 하여튼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뭘 읽는지 계속 효과가 돼.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 뉴스를 보는구나. 이 사람이 이 음악을 듣는구나. 이 시간 되니까 피자를 시켜 먹네.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신조어 생겼잖아요. 아마존드라는 단어예요. 아마존드가 뭐냐? 그 아마존이 잘 되면서 위협받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아마존한테 털렸네 단어가 아마존드예요. 야, 너 곧 아마존 될 거야. 그럼 그 업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들이 어떤 인덱스를 만들었냐면 아마존 데스 인덱스, 아마존 공포 종목 지수. 아마존가 계속 신기술 낼수록 어려워지는 업종들이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발표되니까 투자가 돈을 다 뺐어요. 대표 중에 어떤 거냐면 뭐 제이시펜이라든지 바른스앤노블이라든지 스테이플스. 제이시펜이는 뭐냐면 옷 파는 데 그냥 백화점 같은 데요. 그냥 고가가 아니라 그냥 옷 파는 데인데 이거 하나 유통 채널이에요. 이런 대체되겠죠. 아마존 주문하면 편하니까. 바른스앤노블은 또 서점이에요. 서점인데 여기도 대체되고. 스테이플스 여기는 스테이플 호치케스 알죠? 그러니까 사무용 파는데 여기도 다 대체되니까. 왜? 아마존에 주문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까지 이해가 돼요. 뭐 오프라인 매장 다 없어지는구나. 놀라운 건 포게인즈나 아니면 존슨앤존스 제조사도 떨어졌어요. 왜냐? 유통이 많잖아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아마존이 PB를 만드는 거예요. PB 상품.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체 세제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규모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아마존 서바이벌 인덱스에 있어요. 아마존이 암만 잘 나가도 이런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제가 딱 보고 놀랐어요. 어떤 걸까요?
무슨 카드 뭐 안에 이런 게 안에 아니야. 뭐냐? 티파니였어요. 왜 티파니일까? 자기 여자친구나 아니면 애인에게 선물해 주는데 그런 느낌의 선물을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싶지 않아요. 에코한테 와이프 뭐 주문 뭐 반지할 거 없어? 물론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티파니가 상징하는 저 색깔, 저 소라 색깔, 저 박스 있잖아 저런 거. 내가 선물해서 알아요. 내가 와이프한테 선물해 봤거든. 티파니 어떤 느낌일지. 받는 사람 좋지만 선물할 때 갖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선물을 이 사람 했을 때 이 느낌을 가지겠지? 하는 그런 것들. 결국 뭐냐? 이 브랜드가 가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느낌을 아마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티파니는 대체되지 않고 거의 명품 브랜드는 대체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거는 이거 홈데포라는 건데 보세요. 이것도 집에 용품 같은 거 파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물류 매장이거든요. 유통 매장이면 이건 대체돼야 되는 게 맞아. 왜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대체가 안 됐을까? 이 논문이 나왔어요. 왜 홈데포는 아마존에 살아남았을까? 대박은 이 홈데포를 가면 이 전문가들 있죠. 이 사람 굉장히 상냥하게 설명을 잘 해준다네. 그리고 이게 무거운 것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집에 설치하는 것들. 이걸 설치기사 그렇게 친절하게 설치해준대요. 아마존에 단순히 주문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대부분 아마존에 대체돼요. 근데 자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걸 가진 기업이나 아니면 아마존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보통 사람에게 어렵다는 거죠. 특별한 브랜드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자본이 드는 거니까. 이게 얼마 전에 아마존에 대응하는 소매 기업들 이런 리포트 보면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으로 쇼핑 많이 하세요. 우리 집에서 아마존 쇼핑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김자유밖에 없어요. 그 친구 어떻게 아마존에서 뭐 계속 세일한다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네트워크 있나 봐. 야 오늘 아마존에서 뭐 세일한다 내일.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마존이.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아마존인데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택배비였어요. 미국에서는 뭐 드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존이 세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모든 다른 채널보다 강한 거. 첫 번째, 제품 수가 엄청 많아. 제일 다양하다. 두 번째, 제일 싸다. 세 번째, 제일 빨리 배송한다. 요 세 가지로 승부했는데 일본에서 하려니까 가격 문제가 뭐냐면 택배였어요. 택배. 일본에서 어떤 택배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택배 기사들의 복지를 올려준다고 월급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택배비가 다 올라간 거야. 아마존이 이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실 기업가 입장에서 제프 베조스는 완전 짜고 마른 걸레를 짜는 사람이에요. 완전 비용을 엄청 짜버리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짜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존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대했던 모델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세요. Amazon wants to turn your neighbor into your delivery. 꼭 한 사람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옆집에 갖다 주면 되지 않을까? 어떤 말이죠? 내가 제품을 한 3개 받아. 똑같은 회사 출근해. 그럼 내가 좀 갖다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그걸 유휴 노동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출근한 길에 들고 가면 돼. 어차피 옆집인 거 택배기사가 2번 하더니 우리 집에 받아서 내가 주면 되잖아.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만든 서비스가 아마존 플렉스라고 일반인이 직접 배송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저녁에 뭐예요? 개 끌고 가더니 택배 들고 가는 거야. 던져주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아 어차피 뭐 돈이 뭐해.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혹한 거야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돈 벌기도 힘든데 돈 준다니까. 이게 시간당 뭐 시급은 18에서 25달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 하겠어요? 저희 대리운전보다 낫지. 산책하면서 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해보니 어떤 문제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아마존 플렉스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는 하이스쿨 풋볼 코치예요. 근데 이제 부업으로 이걸 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많이 지원하세요. 나온 거예요. 괜찮다. 내가 메인 직업으로 택배기사가 되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 물어보는 거지. 오랜만에. 야 너 새로 직접 했는데 뭐냐? 택배기사야. 택배기사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몸을 쓰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본업이 따로 있어. 근데 부업으로 이걸 해. 괜찮잖아요. 운동삼아. 다 이런 스토리야.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떠냐면
여기 보시면 엄청 힘들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여유있게 갖고 다니면서 택배 주는 게 아니라 이 베스트를 입어야 되는 거야. 아니 모르는 사람이 딴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길 입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지 사람들이. 물론 아마존 플렉스라고 플렉스 유연하게 하세요. 당신은 이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러분의 좋은 이웃입니다. 하는데 택배기사지 뭐. 그리고 이 돈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한 거야 그냥. 이러면서 나이트메어였다. 나이트메어. 그러니까 아마존도 문제고 이 배달하는 사람 문제. 컨셉은 아주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내가 이렇게 받는 거 좀 유인을 쓴다는 거. 결국은 회사가 하는 일부를 맡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제품을 쓰기까지는 누군가 제조자가 있을 것이고 광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율의 한 부분을 소비자한테 주겠다는 건데 시급 결제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돈을 줄고 일을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이거 이제부터 이제 저희 혼구 뭔지 아세요? 혼을 담은 구라예요. 혼구. 시나리오. 이제부터 시나리오예요. 이 팩트 베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 그렇다. 근데 아까 전에요. 내 모든 것을 아마존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 아마존 페이가 있다 칩시다. 아마존 페이 있지만 아마존 코인이 있다 칩시다. 그냥 뭘 했을 때 그 코인을 좀 받아. 그냥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냥 뭘 했을 때라도. 그쵸? 이게 돈을 받는다보다는 돈 대신 토큰으로 주세요. 블록체인 토큰으로. 사실 요 얘기를 그때 여기서 대표가 많이 했던 거예요. 블록체인이 되면 자체 통화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어떻게 배분을 줄 것이냐. 야, 그럼 다른 판이네. 기존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던 것보다 내가 그 생태계에 들어가 있어. 내가 모든 것을 그 토큰으로 할 수 있고 그 토큰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나는 그 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은 모든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뭐든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럼 이게 불가능한 얘기냐? 아니에요. 아마존 가서 이들을 도메인 등록했고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대표 말씀대로 맞아. 이게 아직 현실화되기까지는 거리가 있지만 방향은 간다라는 거지 그냥. 왜냐? 이것이 완전하게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완전하게 내 플랫폼으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플랫폼에 사용하는 통화를 발행하고 그 통화를 썼을 때 베너핏이 있다는 건 그건 어디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쓰는 게 제일 나으니까. 이거 쓰고 돈 벌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났을 때 아마존 고객 절반이 아마존 코인 발행하고 나 사용할 거다. 쓸 게 너무 많다. 그쵸? 나일강이 아니라 아마존이다. 아마존에서 쓸 게 되게 많으니까. 결국 뭐냐면 쪼매난 플랫폼은 이거 발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별로. 쓸 게 별로 없거든. 그냥.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이거 한번 발표했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보세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쓰는 방법 모르고. 근데 만약 어떤 건데 우리가 늘 사먹는 스타벅스를 사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의 화폐의 효용은 확 올라가. 이거는. 근데 이제 스타벅스 부인했지. 아니다, 우리는 현금 결제할 거지 절대 가상화폐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지금 얘기는 해놨지만 이거 가봐야 알지. 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 왜냐? 락킹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럼 결국은 큰 플랫폼 속에 다 묶일 것이다. 그냥 메인으로. 이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얘기해 싶은 건 나왔다. 아메 이제 나왔다. 이제 아메 전문 분야 13년 했어요. 13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아메이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사실은 아메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생겨난 것 같아요. 난 너무 좋아요. 시대가 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상, 사실 아메이를 볼 때 이렇게 생각나는 이미지나 그런 것들은 내가 뭐 이걸 잘 모르면 뭐 아메이랑 비슷한 것들처럼 보이는 거나 아메이를 나한테 얘기했던 이 사람처럼 보기 때문에 아메이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봐서 보면 뭐냐면 야, 이거는 진짜 플랫폼 이코노미고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는 발행 안 했지만 진짜 블록체인 같은 거다. 이 아메이가 1959년도에서 내년 60년까지 가는데 많은 변화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변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어차피 쓰는 제품들이에요. 어차피 쓰는 제품들인데 아메이가 이거를 본인 매장이나 본인 팔면 돼. 그냥 아마존처럼. 그럼 이걸 안 했어. 그냥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제조회사니까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 중에 아주 제일 쉬운 부분을 우리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크라우드 소싱 같은 건데 일반인에게 준 거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제품들인데 뭐 생활은 다 하잖아요. 빨래도 할 것이고 몸도 닦을 것이고 뭐 비타민도 먹을 수 있고 화장품 쓰고 뭐 기저귀나 분유나 이런 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쓰기만 해도 좋은데 그 중에 일부적인 우리가 이거 아메리카를 택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대한통운이 배달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우리가 제품 써보고 좋은 경험담을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걸 했을 때 코입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PB라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PB가 매달 화폐로 현금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쓴다는 거죠. 이거는 과도하게 우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저는 12년간 아메만 하고 있어요. 애 셋이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계란 하나도 아메 저는 수입으로 산 거예요. 진짜. 여러분 OK 캐시백으로 은퇴했다는 분 보셨어요? 나 OK 캐시백으로 우리 남편 차 바꿔줬죠.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가 받는 포인트 제도는 이 개념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정확히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으로 받는 거죠. 다음에 카달로그거든요. 카달로그 보면 이 토큰, 가상화폐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 PB라고 있어요. PBBB. 이거 카달로그 모르시면 못 봤을걸요? PBB가 뭔지? 요걸로 내가 노력치를 분산해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시급했을 때 뭐가 힘드냐면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는다는 거 그게. 근데 그건 굉장히 단리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면 박스를 막 20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일이 똑같고 일의 양이 늘려야만 돈이 커지는 구조라 아까 전처럼 나이트메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멘 이해해보면 참 신기해요. 여기서는 오늘 그걸 다루진 않겠습니다. 개념만 다루겠는데 제가 놀라운 건 소득의 분배 구조예요. 이것은 어떤 블록체인도 아직 연구되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이 사람 노력치를 이 사람과 어떻게 차이낼 수 있을까? 이 사람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 그러면 아까 전에 저는 아까 강의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어떤 플랫폼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플랫폼에서만 통용되는 서비스가 독보적이어야 되거든요. 아메이가 60년간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에서 91년대에서 27년간 되는 중에 독보적 1위였는데 왜 그럴까? 왜? 아메이 하신 분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거나 훨씬 그래서 물론 뭐 저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제품에 있거든요. 저는 4가지 축을 잡습니다. 4가지. 아메이 제품이 계속 경쟁을 가질 수 있는 4가지. 첫 번째는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커넥트 서비스. 세 번째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제가 보는 컬처입니다. 이 4가지 팩트. 여러분 생필품 쓰면서 이런 고민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비누가 어떤 철학을 가졌고 이 비누가 어떤 디자인이고 이 세제가 어떤 컬처를 가졌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품에 저런 것도 있었네. 사람들 모르니까. 저는 아메이가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하는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단순히 난 그렇게 들었거든. 처음 사업 설명은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야. 브랜드 체인지하면 쉽지? 쉬운데 왜 어렵냐고. 이게 안 바꿔 쓰더라고 사람들이. 왜 안 바꿔 쓸까요? 간단해. 집에 다 있기 때문이야. 집에 다 있어. 집에 휴지 없는 사람 있어요? 집에 샴푸가 없다 오늘. 집에 세제가 없다. 집에 치약이 없다. 이런 집은 좀 이상한 집이에요. 다 있죠. 첫 번째 필로소피인데 이게 뉴트라이트인데 제가 아메이에서 26살 때 가장 뜨거운 빛을 봤던 과연 이런 제품이 존재한단 말일까? 이런 철학을 가지고 1934년부터 거의 한 85년 동안 이 철학, 사람에게 가장 건강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들인 회사가 있다니. 근데 그걸 그렇게 알리지도 않았다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뉴트레이트 농사를 짓는 철학인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 아무 데도 없습니다. Organic farming is definitely the hardest form of agriculture. I love people, I love organic, and I love to work hard, which are kind of all the things that you really get in organic farming. 뉴트라이트 경작 방식이 있어요. Neutralites farming practices incorporate a farming system where we don't use pesticides or herbicides or any synthetic chemicals on the farm. We consider the farm a living organism, so everything that we do to the farm matters. Depending on what crop you're growing is going to depend on where you want to locate that crop. We have farms in Brazil, El Pedical, Mexico,
and also 2 different farms in Washington State. They're placed in these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e have different topography and different climates that allow us to grow the best plants for Nutrilite. We get to be involved in each process of growing the plant, harvesting the plant, and eventually sending the plant off for a final processing. We documen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call i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plant. We're using technologies that not a lot of other organic farms are using, such as GPS technology and advanced tractor technologies in order to get cultivation closer to the plant to allow us to reduce the amount of hand weeding. We're working with all natural products, we're living a healthy lifestyle, and we're also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감동해서 이런 기억이 있다니 진짜 이런 기억은 없거든요. 난 너무 감동했어. 여러분이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2015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마틴 슈크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32살이었거든요. 얘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다라프림이라는 이 에이즈 치료제가 있었어요. 근데 회사를 사가지고 특허권을 사가지고 약값을 얼마나 올렸냐면 50배 이상 올려버렸어. 그냥 약을 사가지고 이걸 만든 복제약이 없으니까 50배. 그러니까 원래 6,000원이었는데 이 사람 헤지펀드였어요. 이 사람 돈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인수해가지고 6,000원짜리를 89만 원 팔아버렸어요. 89만 원. 근데 어떡할 수 없어요. 환자는 필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가진 어떤 네트워크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 몰라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한국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약값을 누가 정하냐? 제약회사가 정해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뭐 건강보험 거기서 정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놀라운 8월 10일자에 안 보이네. 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투자를 하겠다. 바이오 산업을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이재용이 많이 얘기했어요. 요새 투자하겠다. 이 제2의 반도체 될 수 있다. 그때 요구 조건이 뭐냐면 약품 가격을 업체 제한을 맡겨달라.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뭐 그럴 때 먹는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죠. 약국에서 약값 받으면 너무 비싸 이런 적 없잖아요. 그냥 몇천 원 이렇게 살만 하잖아요. 근데 놀릴 수 있어요. 약값 받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의식이 있지만 어떤 솔루션이 있느냐? 그 솔루션에서는 뉴트라이트가 최고라는 거죠. 내 건강 아프기 전에 챙기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비타민을 지금 드세요, 미네랄 섭취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차피 매일 매 순간 몸이 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느냐? 없다면 여러분은 이런 회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노바티스나 파이자나 머크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나 외국계 제약회사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브랜드를 친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브랜드를 친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필라소피 철학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아메리카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 단순히 비타민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건강을 제공해서 노력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exclusive from Amway라는 거. 아까 그랬죠. 독자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아메이 가진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하셔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사업을 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와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사가 뭐냐면 폭염이지만 한 몇 달 전까지, 2달까지는 뭐냐?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는 죽겠다. 이게 관심사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예놀랑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근데 제가 보면 좋은 공기청정 고르면 아주 심플해요. 얼마까지 거르냐 하는 거를 보면 되거든요. 공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늘 얘기하거든요. 그 공기청에 산다고 공유가 오지 않는다. 공유가 와서 바람 불어주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요 기준인데 지금 옆에 여기가 지금 단위공간당 서울 강남에서 가장 공기 좋은 거 아시죠? 공기청정기 한 14대 깔렸거든요. 그걸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앞에 신형부터 해가지고 옆에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올 공기청정기 기준이 0.00 이사인데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공기청정기의 기준이 얼마냐면 0.3 마이크로 걸려요. 이건 0.00 이사 고르거든요. 얼마냐? 125배가 강해요. 125배가 촘촘하다. 어차피 내가 공기청정기 필요하다. 요새는 기본 가전이니까.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엠모스 스카이인데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실내 공기가 좋아진다고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해지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헤파 필터의 초미세 정화력. 언제 어디서나 엠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물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엠모스피어 스카이. 엠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저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공기청정기 봤을 때 이거 보니까 테슬라 같아. 그냥 테슬라.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이제는 이 공기청정기 거를 내 앱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링키킴 공기청정기가 제 거예요. 제 거. 페어링 돼가지고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모바일 폰으로. 그래서 내 필터를 다 볼 수 있고 앱을 할 수 있는데 10초마다 공기가 측정돼가지고 어디로 가냐? 미국 본사 서버에 됩니다. 미국 본사 가면 전 세계 지도가 다 있고 공기 질이 10초마다 보고돼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게 보급됐을 때 공기질을 파악할 수 있는 회사는 아메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이걸 다 했으니까. 빅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집에서 누가 드라이기 빌려달라고 빌려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 하루만 빌려달라고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왜? 핸드폰은 내 거니까. 이게 그런 서비스거든요. 커넥티드 서비스는 뭐냐면 커스터마이제이션. 우리 집에 맞는 공기 상태를 얘가 늘 측정할 수 있고 이제 시간이 업데이트되면 아마 이것도 본사에 많이 컨트롤 해줄 거예요. 그런 서비스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이거 디자인 어때요? 가격이 어때요? 렌탈 얼마? 이것이 아니라 그 기준과 아메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라는 거예요. 커넥티드 서비스가. 이제 이것이 연결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에코랑 연결돼 뭐든지 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결국은 단순히 제품을 한두 개 권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소비 플랫폼을 소개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이. 저는 그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디자인인데 여러분 이 광고 많이 보셨어요? 쓱 광고. 보셨죠? 이게 약간 몽환적이에요. 약간 이 느낌 뭐지? 보여드릴게요. 영어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잘하네. ssg.com. 아, 추워. 코트 하나 쓱 해야겠어요. 하는 김에 김치도 쓱 해요. 맘에 쓱 들어.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한 번에 쓱. ssg.com. 구두 좀 사줘요. 이미 쓱 해놨어요. 메이커 아니면 안 신어요. 백화점 물건이에요. 쓱 찾아올게요. 백화점 상품 그대로 모바일에서 쓱.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 모티브가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 유명한 아버지 에더브 호프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 중산층의 약간 허함, 약간 그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데 여기서 모티브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알죠? 이 장면은 여기서 가져온 거고 이 장면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디자이너들, 아티스트라고 비즈니스 접목됐을 때 굉장히 신선함이 있어요. 굉장히 새로움이 있고 굉장히 세련됨이 있어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 기억나죠? 어렸을 때 부잣집 가면 있는 책들 보면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온 책들 보면 이런 책들 있고 좀 여유 있는 집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사실이죠. 이건 뭐냐면 굉장히 미국에서 존경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노먼 로겔이라는 작품이에요. 노먼 로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무슨 어떤 제품들을 결합해서 많이 댓글이 일러스트레이터 결합한 거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누가 있냐면 데이비드 다운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패션 잡지로 굉장히 유명해요.
패션 느낌으로 스케치 그려가지고 무슨 패션쇼나 뭐 모델할 때 빨리 그리는 거. 그래서 버그나 바자 할 때 이 사람 그림 많이 들어갔거든요. 대박. 여러분 이 그림을 매일 볼 수 있어요. 어디 있냐? 생리대에 있어요. 여성재 제 데이비 다운턴이 들어가 있어요. 모르셨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난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것도. 오, 이게 대단하다. 이런 거까지 생각하다니. 그냥 해도 되는데. 그리고 뭐 아티스트리도 그렇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컬처라는 건 엑세스라는 에너지 드링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8번 제가 마셨던 것도 있는데, 껌도 나오고 이제 캔디도 나올 거고 이제 에너지 너츠도 나올 거고 요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에너지 드링크 먹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보통은 컬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을 먹는 사람들이 같이 무슨 뭔가를 한다고. 대표적으로 아메이가 올랜도 매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엑세스의 농구 대회가 매년 열려요. 어디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72개 팀 나오거든요. 70개 팀은 일본 팀, 한 팀은 미국, 한 팀은 한국 팀. 그 팀 어디냐? 우리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구대회 가는데 1회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 엄청 재밌겠죠? 저희 나갑니다. 네. 저도 6명 나갈 수 있거든요. 6명 중 1명인데 뛰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농구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죠. 근데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딱 이 그림이야. 진짜 딱 이 그림이야. 이거 좀 기억하는 사람 추억이잖아. 여러분 성인들이 커서 어디서 모여서 농구에서 이런 농구 대회를 나갑니까? 뭐냐? 컬처가 있는 제품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뭐 딴 거 뭐 먹는다고 이거 농구 시켜줍니까 이거를?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타마 슈퍼아레나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홀이에요. 가장 큰. 저희 팀도 꽤 많이 가거든요. 75명 정도 가는데 농구 응원하러 가는데 여러분 되게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컬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제품들 철학도 있고 연결 서비스도 있고 디자인도 괜찮고 컬처가 있는 이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인데, 여기 보시면 아메이라는 것을 팔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고 내가 애용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것이 저는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일반인이 안 하면 바보 아니야? 이런 것을 다 구축하는데 내 돈이 들지 않는데 여러분이 한 개라도 하려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질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돈 쓰는 플랫폼 말고 돈 벌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것 중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어떤 플랫폼 들어가 쓸 수는 있어요. 아마존 쓰고 카카오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플랫폼이 있냐고. 결국 플랫폼 다 가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이 단순히 아메이 플랫폼만이 아니라 저는 이걸 이해하면서 야 이거를 사람들이 하네. 사람들이 이 안에 있네. 피플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본사 가서 농장도 직접 가보고요. 여기는 두바이 여행 갔을 때고, 올해는 또 지난해 하와이 가고, 올해는 또 삿포로도 가고요. 우린 천리삼정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2030 젊은이들 미팅도 따로 하고, 우리가 잼스톤 데이가 10회거든요. 10번째 이런 미팅도 많이 하고, 저희 집에서 요리 미팅하고, 남자분하고, 남자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주부 아니에요. 지금 나가시면 발견해보세요. 윌리를 찾아서 이름입니다. 요리 미팅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후지산 갔을 텐데 저희가 도쿄돔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기부하는 동아리 있어가지고 케냐도 갔다 오고 저희 팀들도 입양을 다 했거든요. 한 명씩. 만약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진짜
아까 전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쓰면서 이런 활동이 있다고 그러면 난 이거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다 따로 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 돈 쓰고 뭐 딴 거 하고 하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러는 거 없어요. 그냥 저는 플랫폼 중에 플랫폼, 가장 궁극의 피플 플랫폼 이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유튜브가 잘 된 이유라고 기사가 난 거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다만 50대만 카톡을 많이 쓴대요. 이거는 눈이 안 보여서 문자 보낼 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체류 시간이. 잘 된 이유가 일단 파트너에게 탄탄한 수익 모델을 제공하고 전문 크리에이터의 양적 질적 증가, 그리고 완전한 독점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2020 참여로 커뮤니티 활성화되는 게 있는데 저는 아메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죠. 독점적이다 이것이. 아메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다. 젊은 애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나 같은 또라이들이 좀 나온다. 이걸 이해하는 애들이 나온다. 이거를 저는 아메를 다 이해한다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랬으면 내가 못했어요. 그럼 정신병 걸려서. 왜 아무도 안 하지? 10명 중에 한 명이 이해할까 말까? 그 정도 생각. 근데 그 생각이 경쟁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 친구들은 주위한테 물어보니까 아메이 오해하니까 못하겠대요. 난 반대로 생각했지. 야, 그러니까 이해한 게 네가 대단한 거 아니냐. 그거 계속 밀고 나가라. 그럼 그 소수가 모이면 다수가 된다. 난 그 생각이 그래서 10단을 계속 한 거예요. 저는 어떤 기업의 수준은 고객의 니즈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가 그 기업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 기업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고객 응대예요. 내가 상대해줄게. 더 나가면 뭐냐? 고객 만족시켜줄게요. 더 나가면 고객 감동까지. 이게 이제 지금에서 온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단계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메이만 갖고 있는 거 놀라실걸요?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고객 꿈실현까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아메입니다. 이거 불화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러면 믿어도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아메이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품 좀 좋게 만들고 배송 빨리 하고 다양하게 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한테 인생을 바꾸고 그런 기회를 줄 때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이 회사가. 보세요. 저도 꿈이랬어요. 결혼했잖아 아메에서. 그분이 꿈을 이룬 건가? 하여튼 결혼했잖아. 여기서 1200. 돼. 멋진 분들도 사겨. 가족끼리 여행도 가. 이런 것도 해. 봉사도 해. 제가 그냥 일반 직장 내에서 할 수 없는 그림들이거든요. 야, 내 이런 얘기하면 너니까 했지. 너니까. 제가 출신이 어떠냐면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대구에서 살다가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촌 아니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약간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없을까 하다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사고심 봐야 돼. 그게 내 길링. 이러다가 아메 만난 거야 그냥. 그러다가 또 이분도 만났어 이게. 2007년이야. 우리 신혼여행 갈 때 돈 겁나 없을 때. 그냥 평범한 부부가 한 거야 그냥. 뭘 믿고 이 회사를 믿고 이 회사 철학을 믿고 기회를 믿고 했을 뿐이야 그냥. 그래서 시간이 간 거예요 그냥. 시간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를 지금 보지 말고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 지금 비즈니스 상황은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제임스톤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시작할 때는 김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오기를 분명히 누군가 나온다. 분명히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면 나오겠다. 그렇다면 남이 나오면 짜증나니까 내가 먼저 나와야지. 버텨야지. 이 약간 똘끼로 한 거지. 버틴 거예요.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제가 오늘 했던 행사들 오늘 보시면 제가 이때까지 못 봤던 행사예요. 저는 그게 설레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꼬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을 꼬실 생각 전혀 없지만 저는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행사를 했을 때 누가 과연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까? 우린 발견하고 싶은 거죠.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에 가신 분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분명히 남는다. 분명히 이 메시지 돌아가면 남는 사람이 있다. 난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다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뭐냐, 내가 그대로 있는다. 아마존도 될 건지 아니면 아메인 하실 건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안 되면 카카오톡도 돼요 그러면. 어디서 카카오에서 쓰시겠지 그냥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게 여러분 겁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냥 플랫폼 안에 그냥 일개 소비자가 남을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에 주인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변화당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그 문제인 거죠.
난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하다 생각해요. 지금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be part of the future잖아요. 야, 그러면 결론을 얘기해라. 어떻게 미래가 일부가 될 건지. 내가 좋아하는 낸시 조알트는 뭐라고 했냐면 The future isn't a place that we are going to go. It's a place that you get to create. 맞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어디 맞이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미래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create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create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만들어가는 사람 속에 속하라는 거죠. Be part of future. 먼저 be part of the community예요. That makes the future.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에 속하면 여러분 그 미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미래를 얘기하고 변화하고 실제 참여하는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알아보십시오. 저는 본 적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기업에 일하는 사람 봤어도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일반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들도 이 기회를 나누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13년 됐지만 이때까지 판을 좀 읽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플랫폼 안에 어떻게 우리 플랫폼을 결합시킬 것이냐. 이 고민이죠. 굉장히 설레는 고민.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시기예요. 나는 아메이를 가르칠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의 능력을 땡겨서서 이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역량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같이 뭔가를 만들 사람이 필요한 거지 뭐 와서 뭐 아메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스를 내고 여러분 걸 만들고 여러분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하실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럴 때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왜 기분 좋냐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들이 다 했거든요.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초대도 오셨지만 진짜 주인공은 이걸 같이 만든 저희 파트너들입니다. 난 이게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내 김민기가 거기 있지만 이게 저희 팀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같이 성장하고 싶으니까. 아메이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정말 얻은 거라기보다는 좀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난 그걸 20대 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배울 게 많다. 진짜 내가 성장하면 조에 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을 좀 키워서 주위 사람들 이런 기회를 좀 주시라. 그냥 살기에는 여러분 능력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그 말 좋아합니다. 미래 있죠. 미래. 미래는 The future is not coming from the future. 미래로부터 않는다. The future is going from now.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게 여러분 미래예요. 전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전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오늘 계기로 다른 우리가 의식이 생기고 오늘 계기로 저희 팀들이 굉장히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